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네. 어제는 최상목 몸조심하라고 깡패 같은 협박을 하더니 여기에 대한 사과 반성하지 않고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절차와 시기는 미정이래요. 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협박을 좀 더 세게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다 고발 하나 또 들어갔잖아요. 내일 또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뇌물광요죄로 고발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이게 강요를 했다는 벌써 박근혜 정부 때 일 10년? 가지고 네.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조금만 지나면 공소시효까지도 도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그맨들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10년 동안 그게 정말 범죄라고 생각했으면 왜 고발 이제까지 안 가만히 했어요? 있었겠습니까? 네. 심지어 자기네들 정권 잡고 다 조졌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최상목은 오히려 도움된다 이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당시에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최상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그 시기에는 되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마치 이제 그 밀고자 역할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서운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헌재 재판관 2명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러니까요. 네, 의료 개혁 뒤집고. 예. 네. 그 지금 모습만 봐도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가령 네. 이제 뭐 그 이후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한 얼굴로 퍼스널 컬러 맞추고 다니면서 맞아요. 그런 걸 재밌어 하긴 할지언정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는 서운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이고 수가 빤하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우리가 지금 최상목이 좋아서 최상목이 뭐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서 탄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 대대행마저도 탄핵이 되면 일단 그 다음 순서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발 이 관세 전쟁이 밀어닥칠 때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다 떠나서 왜 민감 국가로 적용이 됐는지 네. 민주당이 자기 셀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을 만드는 거, 행정부의 마비를 만드는 거, 행정부를 마비를 만드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당대표가 대북 송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미국에서 적용이 됐던 그 시점 전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던 뉴스들이 죄다 민주당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점점 꺾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앞뒤도 안 맞아요. 예. 기자들이 박찬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탄핵안 올리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되는데 동의했냐? 우원식도 동의했다. 상의할 거다라고 박찬대가 말했거든요. 네. 기자들이 이제 우원식한테 갑니다. 네네. 의장님, 이거 진짜 동의했어요? 우원식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걸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민주당 소속인가 보네요, 여전히. 박찬대가 의장님이 동의했다는데요? 나는 동의하고 말 게 없어. 그럼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한 거고 라면서 발을 또 싹 빼요. 약간 그들도 느끼나 보네요. 이게 내란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정말 다 끝장난다는 거야. 네. 예, 발을 하나씩 빼고 상대방 발을 막 집어넣고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지 자기들도 아니까 또 뭐 탄핵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시기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됐잖아요, 사실상.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네. 해석될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 좀 하셨지만 한덕수의 결론이 난다는 건 뭐 우리가 일단 돌아오는 거 복귀로 전제를 한다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거는. 최상목 탄핵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럼 기재부 장관 새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네. 오히려 지금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그냥 최상목 같은 거 잘라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최상목이 다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총리가 돌아와서 야 상목아, 이 배신자야, 너 나가. 이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때는. 한덕수가 네.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게 명확한 논리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행의 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덕수가 자기 판단으로 해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혹은 뭐 여러 전문가들도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의 판결이 선고가 같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일단 네. 대통령이 빠지고 한덕수만 먼저 나온다는 건 대통령의 판단은 좀 더
지금 공전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그러니까 거. 우리의 추론이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며 보수 진보 재판관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추론. 네. 그 와중에 한덕수를 먼저 내놓는다는 건 지금 말하자면 그냥 마은혁이 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최상목이 탄핵당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이주호가 마은혁 임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랄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정도 되면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행정부 마비돼서 행정부를 해산할 정도로 아예 지금 다 아예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가 미달할 정도로 다 탄핵을 또 해버릴 수도 있죠. 이주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최상목 탄핵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를 살려주는 건. 이미 마은혁 임명이고 마은혁 선거고 늦었다. 그 판단인 거죠. 텄다. 이거는 이제 한덕수를 가지고 마은혁과 딜을 하려고 했던 헌재가 백기를 들었다고 봐야 돼요. 마은혁 임명 안 해도 한덕수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한덕수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최상목을 압박을 하면 마은혁을 임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기대를 했는데 그거 포기한다. 혹은 민주당이 이걸 지금 최상목까지 날리는 거는 너무 무리수다라는 그 지금 주심 재판관이 김형도 아닙니까? 네네. 김형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내심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겠다. 예. 근데 저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왠지 각하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각이면 민주당이 소추한 여러 사유들이 다 틀렸다는 게 이제 헌재 공식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4대4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 논리 그대로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다라는 유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200석 안 됐으니까 무효다라고 각하를 해버리면 민주당의 탄핵 소유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도 돼요. 소추 사유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왠지 한덕수 총리는 그냥 각하가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고 수요일에 이재명이 유죄받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있게 되면 국면 전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말씀하세요, 편하게. 네. 만일 각하를 한다면 여기에 또 재미있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각하를 할 만한 분위기라는 건 평의 상황에서 다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평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족수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선배부터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계에서 벌써 대부분이 이거는 200명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는 거예요. 평의에서는. 네. 그렇게 평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럼 이대로라면 각한데라고 사실 나중에 평결을 하기 전에 평의 단계에서 벌써 다 서로가 눈치챌 만한 상황이고 그걸 김영두가 이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각하가 뻔한 건데 거의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했을 때 열흘 가까이 끌고 발표하는 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정치적 카드로 들고 있다가 정치적 카드로 못 쓰겠다 포기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최상목은 건드리지 마. 거기까지 가도 우리 소용없어. 약간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거나.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헌재 선고기일 발표에 제일 먼저 발작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 민주당이 공식 입장으로 왜 대통령 선거보다 총리 선거를 먼저 하느냐. 헌재가 원칙을 어겨서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되고 한 총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대통령의 이 탄핵 기각 각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손에 더러운 때 다 묻혔는데 최상목도 탄핵 지금 하고 한덕수 오자마자 다시 탄핵하세요. 하던 대로 해 그냥 뭘 지금 발작을 합니까? 예. 다 하고 다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두려운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오늘 이 최상목 탄핵을 추진한다는 발언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의 큰 악재예요. 실제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탄핵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또 합리적인 국민들 봤을 때는 지긋지긋하다. 또 탄핵이냐 이런 심리를 저는 자극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총리마저도 월요일날 그게 기각이든 각하든 돌아오게 된다면
체제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줄타내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 얘네가 이렇게까지 국정을 회방 놓고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속보가 하나 또 있네요. 뭐예요? 네.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했더니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최상목이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자진 사퇴하겠다. 나 그럴 바엔 자진 사퇴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혔고 네. 그 다음에 나온 속보가 최상목이 저는 자진 사퇴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는 간 받다가 철회하는 회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진 사퇴를 할 리는 없고, 예.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도 제가 봤을 때 당장 기재부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좀 엄중하니까. 네. 그 최상목이 자기 SNS 액팅 프레지던트를 언제 지우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사실 안 보고 지워야죠. 예, 부끄럽잖아.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근데 다음 주가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주간이겠어요. 네. 예상하기로 월요일에 한덕수 복귀, 수요일에 이재명 2심 유죄, 여기까지는 확정이고요.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예. 야, 이거는 그러면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주간이 되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애국 우파 자유 시민들은 뜨거워져야죠. 그리고 지금부터 싸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범야권의 192석,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한 20명 남짓한 한동훈계의 배신 탄핵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곁에서 지금 같은 열기로 뭔가 울타리를 쳐드려야만 남은 후반기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은 개헌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뭐 여러 본인께서 가지, 예. 그 최종 변론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 개헌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여론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라면 개헌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치인들은. 나쁜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개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개헌에 우리가 또 힘을 실어주면서 국정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원래 대통령은요 취임 1년차 때 힘이 제일 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직후에 복귀 이후에 힘이 더 세져요. 재취임 같은, 예, 새로운 취임 같은. 그래서 후반기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파워로 국정을 쇄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누가 배신자고 누가 기회주의자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80명이랑 국정 운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뒤에 버티고 지지율을 지금처럼 40%만 만들어주면 40% 넘는 지지율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악법들 통과되는 것 때문이잖아요. 대통령 돌아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견이 뭐니 하는 이 불나방 같은 인간들도 대통령 돌아오면 다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서 언제 내가 친한이었냐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음 주가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주가 될 텐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제대로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저희가 모든 멸콩 시청자분들과 함께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건 사고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드디어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는 4월 17일이라고 하는데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뭐 이건 순리대로 가야죠. 뭐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릴 거라 기대를 합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1년 구형했으면 뭐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나올 아닐까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주운전이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맞아요. 하고 있고, 네. 뭐 몇 개월형이어도 뭐 그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아예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사전 구속영장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많이 음주운전 같은 늘어나고 경우에는. 있죠. 네. 문다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혜택을 받은 그날 영상까지 다 있었는데,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 뭐예요, 상대 운전자가
그때 뭐 진단서를 끊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어쨌든 재판으로 넘어갔고 재판에선 제대로 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문다의 소식까지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이 소식 들으면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갑자기 민노총이 끼어들어요. 예. 민주노총이 헌재가 26일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에 총파업을 하겠다. 아니 탄핵 심판 선고와 민노총 총파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노동자들, 근로자들 권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 시위 단체라는 게 이 메시지로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기업들은 무슨 괜히 피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참 민주노총이 얼마나 반국가적인 조직인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총파업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노는 사람들 와서 시위하라는 거잖아요. 네. 또 무법지대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민주노총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치적 연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주변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방송을 안 하고 네. 그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저를 특정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 켜고 가면 다 알아요. 네. 걔네들이 제 방송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또 이제 상황들이 또 이제 헌재에서 판결이 늦춰지니까 민주당이 확실히 당황한 게 보였잖아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네들 주최하는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민노총 무대에 와서 연설을 아예 하더라고요.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거기다 강성들만 모여 있어요. 저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완전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칭호도 달라지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인 어떤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네.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김용민이라든가 몇몇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부추기고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27일 이후에 만일 총파업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무법지대를 만든다면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오늘 그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넘어가지 않으려고 미리들 딱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거나 그러면 보도는 항상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억울한 보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요. 예, 뭐 우파가 뭘 했다, 뭐 이런 극우가 뭘 했다, 맨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대진년이 하는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주체에 대해서 특정을 일부러 안 하고 그리고 언론이 극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아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극자라는 단어를 써야지. 예. 그렇게 폭력적인 좌파 집회에는 종북, 네. 친북 뭐 이런 단어도 아예 안 쓰고 굳이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극우라는 단어는 정말 심하게 많이 씁니다. 완전히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레이블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은. 네. 민노총의 이런 어설픈 협박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생방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뭐 오늘 1등 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축하의 박수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이 42.7%를 기록하면서 나머지 다른 정치인들을 최소 다 2배 이상 아득하게 따돌리며 압도적인 1등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뭐 파티 한번 하세요, 이재명 씨는. 근데 이거 뭐 이길 사람이 없죠? 아예 못 이기죠. 아니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아니고 역대 대한민국 정치인 다 합쳐도 이거 이재명 이길 만한 사람이 잘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예 이재명은 어록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더라. 이게 최고의 그 명문이잖아요. 아니 그런 별것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말 이런 것까지 거짓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그냥 DNA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시도가 있었어요. 이재명의 2심을 불과 일주일도 지금 남겨두지 않았는데 무려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논문 주제가 뭐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걸려있는 허위사실 공표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 결국 이재명이 이거 위헌 제청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이렇게까지 처벌해야 될 법인가?
완전 이재명만을 위한 맞춤 논문이 하나 헌재 연구관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한 오해를 유발하는 장면 같거든요. 자, 이게 일단은 처벌 범위가 넓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의 어떤 형량에 대해서 얘기하면 범위가 어떻게 됐건 100만 원 정도 벌금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 100만 원이 당선 무효가 되는 형량이냐, 요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형사 처벌을 이야기할 때 100만 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미한 처벌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뭐 약식으로 뭐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 보통 금액이 막 그 정도 약간 위 약간 아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논의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차라리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100만 원인 게 적절하냐 여부를 가지고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나중에 입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금액 기준이 달랐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만든 건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깨끗하게 선거 잘할게요. 여야가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헌재가 와가지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 가지고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아니요. 이거는 이재명이 굳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될 만한 상황에 스스로 놓이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그게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절대로 이 기존의 어떤 이 선거법의 어떤 처벌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만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에 헌재 연구원도 동원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마은혁 같은 인물까지 임명이 되면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마은혁을 임명시켜서 아예 선거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이재명의 노림수가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은혁 가지고 다들 저 난리를 치는 거다. 막말까지 쏟아가면서 제살 깎아먹기까지 하면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게 각하가 됐어요. 그거 6번 보냈대요. 재판부에서 편지를. 계속 지금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6번 다 안 받아서 지금 한 달, 2달째 패문부제로 이게 송달이 안 되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는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를 다 읽었잖아요. 좌익들의 수를 다 읽었습니다. 그럼 그 수에 맞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마은혁의 임명식이 중요해진 거예요. 마은혁이 만일 이 좌익 누구예요? 문형배, 이미선이 여전히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마은혁이 임명되면 가령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미 그건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미 헌재에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런 연구원까지 지금 논문을 썼기 때문에 심증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충분히 그거를 그냥 5대 4만 돼도 되는 거잖아요. 여론의 뭐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해버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5대 4 그러니까 5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은혁이 넘어오면 김영두까지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은혁의 임명은 적어도 4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뭐 시간표와 대응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돌아오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냥 안 해줘야죠. 이건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이기 때문에 네,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이재명이 거짓말 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 거짓말을 아예 위법이 아니게 만들려는 꼼수와 대북 송금 관련 재판 서류를 6번이나 안 받았다. 근데 그 유명한 정치인이 6번이나 등기를 못 받는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대통령의 어떤 뭐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시작 때 그 부분 가지고 무슨 뭐 송달이 됐니 많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이 여론전을 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문부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언제 응하냐의 문제였지. 그리고 보통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보통 한 달, 두 달 이상 줘요. 맞아요.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죠. 준비를 그 정도 하게 해야 되는데 얼른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뭐 얼른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어떤 네. 사람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오퍼를 넣는다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재판 지연이라고 선동을 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패문부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반박할 겁니까? 네. 말도 안 되죠. 이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여론조사와 함께 재미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 여론조사에는 이재명이 만일 날아가면 누가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될 것이냐 우원식이랍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 우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원식이 계속해서 약간 호응이 있을 때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불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마은영 임명하라는 기자회견도 했고. 그렇죠? 지금 정치 보는 사람들은 우원식의 야심을 다 읽고 있어요. 다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아 굳이 그날 개업날 담을 왜 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그것도 헌재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예. 담 넘을 이유가 없는데 혼자 알아서 넘은 거라고. 아, 최민희는 자기 신분증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우원식 네. 나 국회의장이야 하면 어유 들어가십시오 하고 경호도 해줬겠어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담 너머로 조금 걸어 내려가가지고 담을 넘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걸 누가 사진 찍었겠습니까? 아, 우원식 보좌관이 찍었겠죠. 그러니까요.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사진 찍자. 이거 사후에 했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메타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건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원식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걸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개딸들이다. 그러니까 막상 이재명의 2심이 유죄로 확정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이 자폭할 거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뭐 이 운명이 어떻게 되니 많이 하면서 자폭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레몬샤베님이 슈퍼챗으로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모든 우파 시민들 위해서라도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면 좋겠네요. 멸콩TV 화이팅이라고 다정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소식이 있고 그중에 이제 한덕수 총리 월요일 선고 나온다는 속보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멸콩TV에서 잘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